네, 반갑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의미에서 녹색 창으로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아시죠? 네. 자, 시작합니다. 자, 다우지수가 일단 플러스 1.5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6 상승을 했습니다. 둘 다 상승 출발했고요. 다우지수가 쫙 올라가면서 상승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아침 시가보다는 높은 곳에서 끝났기 때문에 양봉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다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갭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을 좀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뻘거네요. 다 올라갔다라면 우리나라도 오늘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자, 뉴스를 살펴봅시다. 가상자산 봄이 오나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없나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여기 있다. 뉴스 FOMC 앞두고 저가 매수에 일제히 상승했다.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FOMC를 앞두고 있다. FOMC가 상당히 좀, 네, 의미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아무튼, 네, 이 FOMC에서는 결과치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동결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시면 이제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12월, 그러니까 한 번 남았어요. 11월에 동결하고 이제 그 FOMC가 한 번 남아 있는데 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70에서 80% 정도 확률로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11월 동결, 12월도 약 지금은 70% 이상 네, 동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그죠? 네, 특별한 게 없이 그냥 흐름을 잘 타고 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냥 그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나 시장의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뭐 고용, 소비시장, 이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5%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이거는 굳이 저런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금리 동결 기간이 한참 동안 가야 됩니다. 인상 이후에 금리 동결하는 구간들.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이제 완전히 끝냈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한 4, 5개월 지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상당 기간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내년 상반기 안쪽에서 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상반기 안쪽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나 또는 연준의 입장은 내년도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생기는 거지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언제쯤 내릴래 이런 거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여름께 금리 인하에 나설 거 예상하고 있다. 이거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12월에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럼 이거는 연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월에 금리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내년 여름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내년 연말께. 어쨌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얘기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내년도 주가 흐름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거 두 번째 전쟁 단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없앴으면 좋겠네요. 네.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경고하면서 분쟁한다, 나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뭐 전쟁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네 뭐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면서 네 상황에 따라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 조금 올랐다? 네, 뭐, 큰 나쁠 거 없겠죠? 네. 현재로서는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당장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업들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정도라서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그냥 긍정적이다.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 봅시다. 테슬라는 5% 급락을 했는데 중국의 테슬라 BYD는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좀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객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서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BYD는 지금 현재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뭐랄까 나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네, 그 외국에서 넘어온 그런 기업이고 외국 그 브랜드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처음에는 네, 들어와 니네들 그런 기술이 있다고 들어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들이 이게 탁 그 보고 있다가 좋은 것만 싹싹 빼갖고 베낀잖아요. 이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 쪽만 좀 잘하면 뭐 특별하게 네 어려운 기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자동차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모터 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베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뭐 BYD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 전기차라는 것에 대한 시장 자체가요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네, 좀 자체로 커온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의 장점을 파악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고 있다가 뭐 아시죠? 뭐 초코파이 나오니까 나도 초코파이 너도 초코파이 그러다가 뭐 초코가 들어간 무슨 파이 뭐 이런 식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같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상대가 중국이란 얘기죠. 중국에서 나오는 부분들 뭐 외국 것도 좋지만 중국은 네 자기네 나라 거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판단을 해보면 이 BYD란 이 기업에 또는 뭐 CATL 뭐 이런 쪽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중국 정부의 전기차 인센티브요. 네. 전기차 인센티브. 이게 이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도 분명 우리가 있었어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통수 맞은 거 있었잖아요. SDI 이런 거. 근데 딱 처음에는 외국 기업들한테 막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네 거 생기면은 자기네한테만 딱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 주면서 야 우리나라 거 좀 많이 사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이 처음에는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가장 좋은 나라인데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계속 시간이 거듭될수록 점점 하기 어려운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 전기차 수요 둔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악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북미 지역 전기차 수요 둔화. 이거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기업들 올라간 이유가 북미 지역만 보고 넘어가자 이거거든요. 지금 중국 쪽은 이미 중국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선전하는 포인트인데 이 파나소닉도 그 이쪽에서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배터리 이쪽 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북미 지역의 전기차 수요 둔화 그럼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생산 자체를 줄였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네 피곤한 상황이 좀 될 수 있어요. 자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도 고금리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금리를 빨리 잡아내야 되겠죠. 네, 고금리를 좀 죽여야지만이 충분히 네, 뭔가 이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텐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 전기차 가격도 비싸. 근데 금리 이자도 많이 내야 돼.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 자동차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가격이 비싼 제품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야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네.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을 경고하면서 세계 경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테슬라의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일단은 뭐 힘드네요. 그죠? 네, 피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괜찮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제 전기차 쪽 시장에 둔화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전기차 쪽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테슬라는 완전히 전기차잖아요. 얘네들은 악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자동차 파업이라든지 또는 뭐 테슬라 뭐 이런 거 뭐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랑 했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거기까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내연기관 자동차 안 팔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고 해도 완전히 전기차 상황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이제 배터리 뭐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조금 또 부담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그 걱정거리는 조금 생길 수 있겠네요. 이게 좀 움직이게 되면 약간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이제 2차전지가 단기적 반등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쪽으로, 뭐 그렇게 되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으려나요? 네. 아무튼 참고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요. 뭐 특이사항은 있나요? 네, 뭐 지금 전부 다 뭐 이제 카카오 얘기 시총 3위였는데 휴지 조각 될 판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휴지 조각 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3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죠. 비싼 가격에서 떨어졌으니까 좀 열받는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있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도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에 카카오의 각종 인수합병 및 미래 핵심 사업 추진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또는 미래 핵심 산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은, 네, 주가가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즉, 내가 지금 주가 떨어질 수 있어. 뭐, 그동안 뭐 시장도 안 좋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떨어졌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그동안 했던 거 다 이제 사업이 막힐 것 같고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얘기죠.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뭐야? 이게 금융법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구속됐다. 네, 참 이렇게 된 상태면은 네. 뭐 주가 조작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SM 그거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고배당 ETF 이쪽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증시 피난처로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반도체, 금융, 통신주 담아서 수익률이 24%나 나왔다. 네. 반도체, 금융, 통신주. 최근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겠지만, 뭐랄까, 금융 섹터 쪽으로의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12월까지는, 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순자산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고배당주를 공략하는 부분들, 보시면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우량 기업, 은행주, 통신주, 그런 기업들을 담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보면 수익률이 좋은 것이 이제 고배당. 이제 배당주들이 슬슬 관심을 좀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을, 47%나 담아서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담아놔야 돼요. 그리고 업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주가가 살아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연말로 갈수록 11월과 12월이 되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 놨다라면 빠르게
네,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조그맣게 뉴스 나오네요.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발언에 이 주식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고금리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 전부를 원리금 갚는 데다 다 쓰고 있다. 그리고 은행의 종노릇 같은,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뭐 금리가 너무 높다? 사실 우리는 네,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태인데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 문제는 뭐냐면 빚을 많이 냈다는 얘기죠. 제로 금리에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죽었어야 되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빚을 너무 과하게 내준 그 부분이 문제예요.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네, 경기가 침체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에서 계속 빚을 냈죠. 빚을 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변동금리잖아요. 변동금리였던 것이 아니요 고정금리였던 것이 변동금리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 이자 내던 게 120만 원, 150만 원 내가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더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면요 경기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은행한테 뭐라 그럴 게 없지. 은행한테 뭐라 그럴 게 없어요. 네, 뭐 돈을 뭐 걔네들도 이제 그 부실채권 나올 것 같으면은 돈 더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은행을 쪼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은행을 쪼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기가 좋아야 돼요. 지금 경기 부양책 같은 부분들이 나온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크게 변화가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작은 변화, 뭐 이렇게 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아니면 뭐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들 있죠. 뭐 실생활이 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쉽잖아요. 그 뭐 일자리를 많이 구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동차 수요 둔화에서 뭐 자동차가 뭐 어쩐다라는 얘기가 자꾸 있는데 자동차 업황이 뭐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 글쎄 지금 자동차 업황이 줄어들 만한 것들은 경기 침체를 통해서 뭐 내구재 주문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자동차 쪽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인 거고. 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이제는 뭐 코인 쪽도 이제 비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점점점 네,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식이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쪽입니다. 뭐 특이한 부분이 없어요. 그죠? 네. 특이한 뉴스는 없고 그냥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호텔신라 얘기는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뺄게요. 어제 저녁에 많이 얘기해 드렸으니까 어제 저녁 무료 방송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자, 오늘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지금도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쭉 대응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네, 급락세 보일 것 같아요. 풀리더라도 네, 마이너스 20%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도 점하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찍고 나서 풀리든 아니면 뭐 일단 하한가 근처에서 한번 기록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 오늘 모처럼 또 좋은 분위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